자, 오늘 장도 분석해 드려야 되겠죠. 급등으로 오는 코스피 상승폭을 조금은 내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 분위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MTN 김종규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뭘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이제 이벤트 랠리의 마무리 가능성 이 부분 점검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S&P 신용등급 상향의 의미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재개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많은 짐을 지고 그대로 넘어왔는데 다시 또 짐을 더 지고 있는데 짐을 더 질 것인지 아니면 내려놔야 될 것인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업종으로 봤을 땐 증권업종 그리고 그동안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는 낙폭과대주의 흐름이기 때문에 OCI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신용등급 상향 이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해요. 오늘 한 점심때쯤 넘어서면서 이 소식이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S&P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장시작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유입됐잖아요. 이 한국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걸면서 이것을 눈치챈 외국인들이 더 많이 쏟아부었다. 이런 얘기가 좀 돌기도 했던데 네.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초반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매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관 매수가 좀 더 강했거든요. 근데 한 10시 구간이 지나가면서부터 외국인 매수에 탄력이 붙기 시작하더니 네네. 오히려 이제 기관을 이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 강해졌다라는 것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재료를 일부 어느 정도 외국인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피치라든지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올렸기 때문에 이 S&P도 올릴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그런 재료라고 보여집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신용등급 그레이드가 모두 상향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가장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금융주죠. 그래서 이 금융주들의 흐름이 오늘 또 좋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신용등급의 상향은 분명히 좋은 이슈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오를 만한 시장에 단기적으로 강세를 줄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시장이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 그런 재료였던 데다가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 추가적인 매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기의 회복 속도가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빅 이벤트 중에 하나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Q3가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살펴볼 것은 두 가지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과연 지금 자산 가격들이 그 기대감을 얼마만큼 선반영했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S&P 500 지수 주봉을 보면 지금 5년 내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산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경기가 좋아지는 것보다 선행해서 앞서서 움직였다라는 것이고요. 어제 이제 Q3가 나오면서 유동성 랠리의 시작이냐 이런 부분들 언급했습니다만 그 어느 증시에서도 거래량이 폭발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유동성 랠리의 끝자락이라든지 전반적인 흐름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도 더불어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의 마무리에 따른 시장의 등락 국면은 다음 주 프로그램에 의해서라든지 스쿠브에 의해서 일부 나타날 가능성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는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경기가 정말 좋아지느냐 여부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동안 하향하던 매크로 서프라이즈 지수, 즉 경제 지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종의 서베이 지표인데요. 네. 이것이 또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심리도 개선되고 있는 데다가 정책까지 쏟아붓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로 강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여부가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좀 더 가속화시켜줄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의 수급도 빼놓을 수가 없죠. 앞서서 이제 프로그램 물량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1조 원이 넘는 물량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입이 됐습니다. 그동안 거의 이제 저장된 창고가 요만큼이라면 거의 이만큼 임박했다라고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더 많은 물량들이 유입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짐을 이렇게 좀 쌓아본 적이 있는데 네. 차 같은데 이제 이동을 할 때 짐을 한번 쌓아보다 보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똑같은 이 트렁크 용량인데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짐을 쌓고요. 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집어넣어도 가득 차거든요. 그렇죠. 막막 집어넣으면 그냥 조금 들어가는 거, 차곡차곡 하면 많이 그렇습니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그 시장 상황이 좀 그와 같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프로그램 매물을 단순하게 이제 금액 기준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이것이 금액이 다 찬 게 아니냐. 그런데 네. 잘 정리해 보면 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조건이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만기 이후에 중요한 것은 스프레드 이후에는 베이시스 가격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베이시스 가격 자체가 워낙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폭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이제 롤오버 물량을 추정한 것인데 지난 6월 물의 2월 과정에서 나타난 롤오버 물량과 이번에 나타난 롤오버 물량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월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포지션은 계속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오늘 선물시장 쪽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조건이 깨지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은 급한 매물이 나오기보단 네. 전체적으로 여전히 매수가 나오거나 매수가 좀 둔화되는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 오늘 참 강했던 코스피 시장 안에서의 업종 그리고 뭐 종목 눈여겨볼 만한 것들도 챙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업종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뛰어올랐던 업종 지수가 증권 업종이었습니다. 아까 살펴보니까 거의 10% 이상의 업종 지수가 뛰어오른 채 마감이 되는 모습이던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우증권, KTB투자증권 상한가 기록했고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10% 이상은 그냥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궁금합니다. 그동안 증권주 그냥 나몰라라 했었어요. 잘 안 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때요? 장기적으로 보면 봐야 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랠리의 연속성을 좀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뭐 다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래대금의 이 주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수수료는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증권업종이 오늘 급등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일평균 거래대금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 크게 증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수탁 수수료는 최근 거래 수수료의 하락으로 인해서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좀 불행하지만 우리나라 증권업종의 이익 기반은 이쪽에 많이 기울여지고 있다라는 수수료, 거죠. 네. 최근에 이제 자산운용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 그런 증권사들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요한 기반은 이 수수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수수료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익 자체가 크게 증가할 그런 요인들은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 자체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도 이 프로그램 매매를 제외하면 시장의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적으로만 살펴보게 되면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죠. 지금 2008년 이후에 거의 최저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대비해서 봤을 때는 최저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의 호재만 나와도 바로 이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뭐 기관들이 아예 작정을 하고 달려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증권업종의 일부 대형주들의 상한가는 그런 기관들의 움직임이 향후 얼만큼 더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탄력이 좀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은 열어둬야 되지만 그것이 뭐 한 달 뭐 이렇게 지속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력도는 다른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이제 회사와 회사 합병하는 그런 구조조정이 아니라 회사 내부적인 리스트럭처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증권사 지점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올해 들어서는 더 빠르게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네. 직원들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또 이제 장이 좋아지면 다시 또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판관비를 줄이고 있다는 것은 이익 규모 측면에서도 일부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낮은 가격에 오게 되면 조그만 호재에도 오늘처럼 이런 급등 양상은 앞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자산 가격의 변화를 봤을 때도 큰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낮은 가격에서의 좀 변동성을 보이고 나서 다시 이제 방향을 잡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기만 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약간의 굴곡을 타는 모습을 보이다가 방향 자체를 선회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은 두 가지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이어갈 필요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 길이가 그렇게 길어지진 않을 거라는 관점에서 차익 실현도 더불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습니다만 자산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또 자산 운용의 폭을 넓혀가는 뭐 삼성증권 같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편입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증권업종 시각 들어봤고요. 종목 한 가지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워낙 오른 종목들이 많아서요. 뭐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500개, 뭐 안팎의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던데 그 중에서 꼽아온 종목이 OCI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요.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자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이 뭐가 있나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 가운데 한 종목이 이 OCI입니다. 오늘 4.5%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뭐 19만 7천 원, 아직도 20만 원 아래이긴 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역시나 오늘 시장 맞물려서 분위기에 편승돼서 그냥 올라간 걸까요? 아니면 좀 더 이어지겠습니까? 근데 증권업종과 똑같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데 단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태양광 산업의 기본적인 최근의 트렌드 두 가지는 정책 불안감. 그 과거만큼 이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점.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옆에 나라 일본에서 또 태양광 설치 용량을 늘릴 거고 중국도 늘릴 거고. 근데 중국의 또 하나의 문제는 공급 과잉 문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의 그림들을 빠르게 좀 정리해 보면 이 폴리실리콘 수요와 생산 능력을 비교한 것인데요. 항상 2015년까지 수요 대비해서 공급 능력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수급 불안감이 해결되지 않는 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나타난 게 좋은 점은 2011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폴리실리콘을 만들 수 있는 생산 단가와 비용 자체에 큰 갭이 있어서 이게 다 이익이었는데 지금은 이익이 극도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 단위 생산 비용이랑 단위 생산 판매 단가가 거의 비슷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OCI는 거기서 이제 좋은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력전으로 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 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2013년까지는 일본의 태양광 설치 물량이 제일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같은 주요 국가들도 중국 같은 주요 국가들도 태양광 설치는 계속 할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장기가 뭐 몇 년이 될지 혹은 뭐 10년 이후가 될지는 가늠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10년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중국처럼 이렇게 싸게 만들어내는 국가는 벌써 그리드 패러디 그 패러티 쪽으로 네. 좀 접근하고 있는 국가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현재의 낮은 가격 유지가 될 때 그리드 패러티에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고 여기에 만약에 유가의 상승도 더 빨라진다면 네네. 그와 관련돼서 더 빠른 메리트가 속도의 있다. 그리드 패러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뭐 길어봐야 2년 내 정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증시 움직임 보면 그 정도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전략은 증권자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되 이 박스의 고점을 넘어서기 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좀 이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이제 주말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겠죠. 주말 사이에 글로벌 경제 일정 어떤 것들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